어딘가 독특하고 도인 같은 면모를 지닌 사람, 알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그 이야기가 사차원 같은 사람, 옷차림에서부터 드러나는 독특한 이런 분들 주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닥터 캐럿입니다. 오늘은 사고방식이 다소 왜곡되어 있고 언행이 기이한 것이 특징인 자발적 아웃사이더인 성격장애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이러한 성격장애를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하는데요. 조현병의 조현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성격장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조현병이 정신분열병이라는 용어로 불리었을 때에는 이 성격장애 또한 분열형 성격장애라고 불리었는데요. 조현병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성격장애도 조현형 성격장애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조현병은 환청, 망상, 붕괴된 언어나 행동 등이 주된 증상인데요. 환청이나 망상처럼 너무 뚜렷하고 확고한 정신병적 증상을 가진 건 아니지만 다소 왜곡된 사고 체계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상한 감각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에 조현병의 완화된 증상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어서 조현형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실제로 조현병 환자의 가족분들 중에서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가 있는 경우가 많고 조현형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나중에 조현병으로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현형 성격장애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친밀한 관계를 극심하게 불편해하고요. 유지할 능력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인지 및 지각의 왜곡과 행동의 기이함이 특징입니다. 인지와 지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것은 무슨 느낌이냐 하면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그냥 하와이네 이게 아니라 하와이네 라고 하와이 사진을 보면서 모히또 생각난다 라든가 자기만의 그런 보고 듣는 경험에다가 자기의 의미를 붙여가지고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각을 인지한다.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감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감각을 의미를 부여하는 게 지각이고요. 그 감각에 의미를 부여해서 특정한 생각이나 느낌을 받는 것이 인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와이 사진을 보면서 휴양지다, 하와이다 이렇게 지각을 하고 하와이 하니까 모히또 생각난다. 나도 여행 가고 싶다. 이게 인지인 거죠. 그런데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이런 인지와 지각이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 해변가 사진을 보면서 UFO 착륙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독특하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빵에 케찹이 묻어 있는데 빵에 케찹이 묻어 있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더럽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맛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분들은 이건 신의 계시야 이렇게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사회성하고 대인관계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들하고 못 어울리는데 우리 옛날에 회피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나는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싶은데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봐 무서워가지고 나를 못 내보이겠어. 이게 아니라 그냥 4차원이라서 이 사람들하고 말이 안 통하는 그런 대인관계 결함이 있어요. UFO 제가 예시를 들었는데 텔레파시, 미신, 육감 이런 유별난 믿음이나 마술적인 사고를 굉장히 흔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신체적인 착각도 들고 약간 환청처럼 느끼는 일반적이지 않은 감각을 좀 경험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존재가 있는 것 같아. 이 방에 뭔가 있어. 또 나의 이름을 막 중얼거리는 소리 들었어. 저 사람 등 뒤에 뭐가 있어. 약간 이런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사고와 언어 표현도 약간 자연스럽지 않고요. 모호하게 표현하거나 굉장히 은유를 많이 하거나 많이 생략하거나 이런 특이한 어투를 씁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약간 뭐 생각나세요? 우리 무속인 분들 좀 생각나지 않으세요? 모든 무속인 분들이 편집성 성격장애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아무래도 이게 심령의 영역과 또 과학, 의학의 영역은 좀 약간 서로 흐린 눈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분들을 다 제가 진단을 내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무속인 분들 중에서 편집성 성격장애 진단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 좀 있습니다.
이게 딱 이렇게 보면서 이제 신이나 영적인 존재를 느낀다. 그 다음에 딱 들어오는데 얼굴만 봐도 딱 뭐가 달라붙어 있다. 이런 걸 느낀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좀 모호한 언어로 달고 와선 안 될 걸 달고 왔어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무속이 그리고 영적인 걸 많이 느끼는 사람 심령술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한테 이 편집성 성격장애 많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외모라는 것 자체가 진단 기준에 포함된 거의 유일한 진단명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연극성 성격장애, 유혹적인 태도가 특징인 성격장애는 외모를 이용해서 관심을 끈다. 이게 이제 진단 기준이지 외모 자체가 진단 기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조현형 성격장애 환자의 진단 기준에는 이상하거나 기이하거나 독특한 행동 혹은 외모가 진단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딱 봐도 약간 이 사람은 왜 이런 옷차림을 하지?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부자연스러운데 좀 독특한데? 라고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조현형 성격 장애는 전체 인구의 3.3%에서 있다고 하고요. 청소년기에 외톨이로 지낸다거나 친구 문제, 사회 불안, 또 학습 부진, 과민함, 독특한 생각과 언어, 기이한 환상 등의 증상으로 이미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사회 불안이 다른 이제 회피형 성격인 분들이라든가 또 의존형 성격인 분들처럼 막 나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회 불안이 아니라 뭔가 좀 이상한 게 날 노리고 있는 거 아니야? 라든가 이 기가 좀 안 좋아. 약간 이런 느낌의 본인의 그런 사고 체계나 성격 체계에 다소 부합하는 좀 독특한 형태로 지각하는 사회 불안입니다. 이러한 조현형 성격장애가 어린 시절의 학대나 부모님으로부터의 냉대하고 연관이 있다고 하는 조사 결과도 있고요. 이분들은 굉장히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언행 때문에 사람들의 이목을 자주 받기도 하고 간혹 세상에 이런 일이 화성인 바이러스 이런 일반인들인데 좀 특이한 일반인들을 다룬 방송을 타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현형 성격장애 하면 해리포터의 트릴로니 교수가 생각나거든요. 트릴로니 교수는 호그와트의 점성술 과목 교수인데요. 혼자 외딴 탑에 살아요. 근데 조현형 성격장애도 사회적인 고립, 스스로를 좀 고립시키고 대인관계 교류가 거의 없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미신적인 사고, 과도하게 뭔가를 좀 관련 짓는 경향 이런 게 있다고 했는데 트릴로니 교수도 찻잔의 차 찌꺼기 모양을 보고 검은 개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한 지각에서의 독특함이죠. 테이블에 13명이 앉아있는데 갑자기 비명 질려요. 왜? 먼저 일어나는 사람이 죽을 거야. 13이 불길한 숫자니까. 미신적 사고 이게 항상 깔려있는가 뭐 어쩌다 한 번이 아니고 그냥 마음속에 13 불길한데 A 아니겠지 이게 아니라 항상 맨날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옷차림도 좀 독특하고 그런데 이 조현형 성격장애를 진단할 때 이 사람의 미신이라든가 믿음 같은 게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문화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거면은 이거를 조현형 성격장애라고 단정 짓지 않거든요. 우리가 명절 때 차례 지낼 때 조상님들의 영혼이 와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잡숫고 가신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은 귀신을 믿는 거고 심령 현상을 믿는 거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제사 때 조상님들 맛있게 드세요 하면서 절을 한다고 해서 뭐 제사 지내는 사람들 전부 조현형 성격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문화권에서 받아들여지는 미신이나 이런 부분을 단정 짓진 않아요. 조현형 성격이라고. 그런데 트릴로니 교수는 너무 그 미신의 정도가 마법사들끼리도 좀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였어요. 작품 보시면은 헤르미온느처럼 마법 세계에 대해서 역사부터 죽음부터 책 딸딸 외운 사람이 없거든요. 그런데 헤르미온느처럼 마법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서 빠삭한 애도 막 치를 떨면서 이건 아니야 이러면서 못 받아들이고 또 론처럼 날 때부터 마법사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마법사 문화권에서 살았던 애도 트릴로 교수가 하는 말에 이런 몽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법사 사회에서도 맥락에 맞지 않는 행동과 독특한 사고를 하는 분이다. 그래서 찐 조현형 성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사실 이분들은
치료 동기가 없어가지고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러한 독특함을 살려서 무속인이나 타로점 보는 사람, 이렇게 신비주의적인 거를 생계로 삼을 수가 있어서 더더욱 치료 동기가 없죠. 자기는 이 능력을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일 잘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조현병에 사용되는 항정신병 약물들이 기이한 생각들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지나치게 독특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회기술을 훈련시켜 주거나 현실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조현형 성격장애에 대해서 다루어 보았는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만나요. 안녕!